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아내와 함께 풍산에 있는 소산지라고 하는 조그만 저수지에 가서요. 여러 곳을 이제 뒤져보고 고기가 낚이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날 상황은 연안 쪽에 고기가 많이 붙어 있었고요. 특별히 그 나무 밑이나 풀 사이 이런 곳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두 번을 놓쳤죠. 한 번은 후킹이 제대로 안 돼서 놓쳤고, 한 번은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 그런 장애물에 스피닝대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한 일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들고 있었던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시도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런 장애물을 공략할 수 있는 채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장애물에는요, 그런 스피닝대로 약한 줄을 쓰는 거는 사실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공략할 때는 두꺼운 줄, 또 강한 바늘, 그리고 아주 단단한 낚싯대 이런 걸 사용해서 장애물에다 탁 집어넣고 입질이 오면은 확 무 뽑듯이 확 뽑아내는 이제 그런 낚시가 되거든요. 물론 스피닝대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곳도 많지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장애물을 여러분이 만나셨을 때 어떤 채비를 사용하면 좋겠는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축소를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많이 아시는 거고요. 제가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지그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지금 저는 이제 여기다 트레일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 웜을 하나 달아 놓은 거고요. 조그만 그런 지그입니다. 이 지그가 이렇게 좀 약간 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위밍 지그 종류인데요. 장애물을 이제 주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 부분을 좀 가늘고 좀 길쭉하게 설계를 한 거죠. 어떤 거는 이거보다 굉장히 가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가벼운 채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로 지그죠. 조그만 지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지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위에 위드 가드라 그러죠. 요런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장애물을 이렇게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세게 치면은 이게 들어가게 되면서 낚싯바늘에 다 꽂히게 되죠. 그래서 딱 후킹을 할 때는 세게 확 당기니까 이 부분이 쏙 내려가면서 바늘이 노출이 되고 입질을 왔을 때 딱 고기를 탁 이렇게 찌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지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 위드가드의 그러니까 과연 몇 개나 달려 있느냐, 또 이게 두께는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각도는 어떤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기본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지그를 사용해서 그런 장애물에 넣는 거,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제 펀칭 리그라고 요즘에 많이들 부르는데, 그야말로 이제 펀치를 하듯이 이렇게 딱 때려 넣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텍사스 리그와 같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펀칭 리그라고 부릅니다. 펀칭 리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뽕돌을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요 찌 스토퍼라, 찌 멈춤 고무라고 하는 거 있죠. 바다낚시에서 많이 쓰는 건데 보이시죠? 예, 배경을 하얗게 하니까 보이네요. 예, 요런 거를 끼워서 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뽕돌이 움직이질 않죠. 지그처럼 딱 이렇게 바늘에 고정이 되긴 되는 거죠.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죠. 상황에 따라서는 요 고무만 위로 올려주면은요, 텍사스 리그처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윗부분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멈춤 거무, 그 다음에 뽕돌,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이 들어가게 되고 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 바늘을 한번 빼볼게요. 예, 이제 바늘을 뺐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바늘은
직선이죠. 예, 스트레이트 훅입니다. 근데 요 뒤에 이제 베이트 키퍼라 그래 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예. 요런 게 달려 있죠. 지금 이 바늘은 좀 작고 좀 어떻게 보면은 피네스 훅 같은 그런 이제 바늘입니다. 얇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장애물을 공략하는 바늘이 굉장히 굵고요. 뒤에 이렇게 웜을 고정하는 이런 장치들도 자 보십시오. 보이시죠?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큰 고기들이 장애물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공략할 때 입질이 오면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바늘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바늘을 쓰는 것이 장애물을 공략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펀칭 리그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바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사람에 따라서 예,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요런 그 일반 옵셋 훅이라 그러죠.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옵셋 훅이라 그러고 또 요즘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쓰시는 이제 와이드 갭 바늘이죠. 어떤 거는 이제 엑스트라 와이드 갭도 있고 와이드 갭도 있습니다. 뭐 이런 바늘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트레이트 바늘을 사용할 때는요, 이 바늘을 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뭐 팔로마 매듭이나 뭐 유니 매듭이나 이런 매듭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묶냐 하면은 자,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늘에 구멍이 있지 않고 그냥 납작하게 눌러 놓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낚시, 붕어낚시 많이 쓰죠. 지금도 쓰는 그런 방법으로 이 낚시 바늘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향이 이제 위로 가게 돼 가지고요. 보시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인 방법으로 묶게 되면은 이 낚싯줄을 당겼을 때, 이 추에 있는 낚싯줄을 당겼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펴지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묶게 되면은 이렇게 낚싯바늘이 약간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묶어서 그런 장애물에 있는 고기를 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요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위에 찌멈춘 고무를 붙여서 이 그 뽕돌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걸어 놓고요. 낚시 바늘 부분도 묶음을 이제 이런 묶음으로 이제 해서 이거를 줄을 확 당겼을 때 뽕돌에 걸린 상태에서 바늘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에이, 그 별거 아니다. 오히려 안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직선으로 묶는 게 그래서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 방법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이는 웜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다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웜 있죠. 이런 것도 되고요. 센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이트 웜도 되고 뭐 다 됩니다. 그 옛날에 나온 그런 일반적인 웜 모양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채비가 일반적인 이제 펀칭 리그 채비가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요, 혹시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시면은 지그나 이런 방법, 펀칭 리그 방법을 이용하셔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른봄이라서 아직까지 베스가 많이 이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수온을 재보니까 표층 온도가 13도, 햇빛이 좀 많이 드는 곳은 14도 요 정도인데요. 10도에서 15도 정도, 15도에 가깝게 되면 베스들이 활발하게 연안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아무래도 좀 장애물이나 자기들이 좀 모여 있었던, 한겨울 내에 모여 있었던 곳에 있을 가능성이 좀 많죠. 그런 경우에 장애물을 이런 방법으로 한번 노려보십시오.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